AI로 말과 글을 동시에 하기. AI를 활용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를 AI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선, 아, 그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영어로 이야기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막을 이용해서 어휘를 공부한 다음에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그나마 한국어로 이야기한 다음에 베트남어 자막으로 읽고 영어로 이야기한 다음에 또 베트남어 자막으로 읽고 이렇게 해서 어휘를 어느 정도 인지한 후에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베트남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는 AI로 말과 글을 사용한다. AI로 말과 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 목표로 하는 언어, 만약에 내가 베트남어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내 수준이 뭐 중급 1단계 정도의 수준이다. 어휘력은 뭐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40% 정도 어휘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음성으로 소리로 글을 쓰는 그런 훌륭한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은 글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AI로 글을 보거나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주제가 있거나 좀 내용이 아, 좀 세분화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말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 글을 쓰고 또 글을 쓴 것을 이용해서 다시 그 글을 읽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우선은 좋은 자료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점, 그 다음에 AI에게 어떤 컨텐츠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AI는 더 세밀화된, 더 체계화된 정보로서 전달을 해주거나 단순히 교육을 요청하면은 교육까지 깔끔하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법적인 요소를 AI는 어느 정도 준수를 하면서 표현을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로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말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모국어인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한국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좀 읽는 것하고 비슷하다. 말은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굳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지라고 하면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말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음, 그 말하는 속도 역시 읽기의 속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건 모국어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누구나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어 훈련을 통해서 음,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는 말하기를 좀 그래도 한국어만큼은 아니지만 속도 면에서는
읽기 속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래도 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하는 속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점. 영어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휘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영어를 추가를 하는 거고, 덕분에 영어 공부도 조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표로 하는 베트남어 같은 경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가능한 쉬운 단어를 써가면서 베트남어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을 합니다. 네, 음성으로. 다행히도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이 베트남어로 문자 인식조차 안 됐었는데, 구글 보이스 타이핑이, 한 1년 동안 어느 정도 기능이 좀 보완이 된 것 같고, 또 나도 나름대로 베트남어 발음을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베트남 스타일로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나마 이제 틀린 발음이고 틀린 단어가 타이핑이 되지만 그래도 베트남어로 나온다라는 점이고, 그걸 또 AI는 뭐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회의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베트남어로 읽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훌륭한 좋은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언어를 연습을 하려고 했을 때, 영어가 됐든 아니면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이 말과 글을 활용해서 병행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선 내 수준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말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모국어처럼 빠를 리가 없다. 만약에 말하는 속도가 모국어만큼이나 빠르다 그러면 굳이 더 그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 언어를 잘 아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가 느리다. 말하는 속도가 느리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말하고 싶은 단어를 말하고 싶은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쉬운 단어를 찾아서 좀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머릿속 작용이 늦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글을 만들어서 AI를 통해서 교회를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읽기는 말하는 속도보다는 빠르다. 왜냐하면 문자로서 그걸 읽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어를 머릿속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단어를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트레이닝만 계속하면 읽기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읽기는 속도 면에서는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두 가지 속도가 점점 일치한다면 언어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말하는 것과 읽기에 있어서의 어떤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음, 그 냉정함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발음에 관한 겁니다. 냉정. 발음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아,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두 가지 속도 면에서 말하는 것과 읽기가 만약에 차이가 있는데 점점 같아진다. 읽기 속도와 말하기 속도가 같아진다 그러면 언어 능력이 점점 향상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말할 때의 단어 선택이나 하고 싶은 내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훌륭한 것이다. 그게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과 읽기의 어떤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그 언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 실질적으로 발음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아, 읽기나 말이나 사실은 발음은 비슷하다. 만약에 내가 읽을 때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잘 읽어서 발음이 인식이 잘 된다 그러면 말할 때도 어느 정도는 발음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노력해서 발음을 잘 하면서 읽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읽은 내용을 나중에 그 자막을 해서 보면 안타깝게도 발음이 좋지 않아서 발음이 틀리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발음이 조금 만약에 내가 말할 때 발음 수준이 20%라 그러면 읽을 때는 한 2배 정도, 40% 정도는 좀 맞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읽기 할 때의 발음 역시 틀리고 맞지가 않고 더군다나 그렇게 읽기 할 때 발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할 때는 당연히 발음이 맞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할 때 발음이 맞으면 당연히 읽을 때 발음이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아까 속도 면에서의 차이를 갖다가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발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발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연습을 파닉스를 하든 어쨌든 언어 교환을 하면서 발음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구글 그 음성으로도 발음 교정이 가능하니까 그걸 계속 해본다거나 아니면 듣기를 더 보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것을 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과 글을 이용해서 AI를 활용한 말과 글을 이용해서 말로 하고 또 글을 소리 내서 읽고 그 두 가지 말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니까 한 가지 주제로 말도 하고 말로 해서 주제를 만들고 그 AI로 교회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소리내서 읽고 하면 두 가지가 똑같지는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자막을 보면서 내가 한 발음에 대해서 어떤 발음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을 통해서 또는 그 글자 인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발음을 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발음은 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선은 그 말하는 속도와 읽는 속도의 간격을 좁히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음 요소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읽기에서 발음이 틀리면 말하기에서 당연히 틀리는 거고, 말하기에서 발음이 틀리면 읽기도 당연히 발음이 틀리는 거고, 결국에는 발음은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AI를 활용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 발음이 틀리고 있는지를 그래도 빠르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점.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아, 발음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말하는 속도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실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말하는 속도도 빨라질 테고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 머릿속이나 이쪽에서 단어, 문장, 표현 등을 갖다가 더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발음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편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언어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아주 그 기본적으로 잘 트레이닝 되면서 훈련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음, 오늘은 AI를 활용한 말과 글을 아, 언어 공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주제를 얘기한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나 되나요? 6페이지나 됩니다.
이거를 이제 AI를 한테 돌려서 대충 내가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아니까 컨텐츠로 다뤄달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 in and writing, writing with AI um, and about speed, speaking speed, pronunciation, improving Korean after book reading with 콘텐츠를 딱 넣어서 AI가 잘 정리를 해줄까 모르겠네요. 음, 얘가 나름 열심히 내가 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신비로움이 날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내가 열심히 주저리주저 6페이지나 얘기했는데 지금 AI는 너무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걸 짧은 거를 이렇게 얻으려고 내가 그 말을 이렇게 6페이지나 떠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온리 이해를 그려다가 많이 한 내용을 너무 짧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프루프 리드 위드 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얘는 아마도 음, 조금 다르게 또 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